네, 오늘도 뜨거운 핫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앵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목폴라 입으셨네요. 네. 갑자기 또 다시 껴입었는데 왜요? 예. 날씨는 따뜻해졌다고 해요. 네. 근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에서 6도라고 해서 저희는 아침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네. 새벽같이 출근하기 때문에 추울 것 같아서 조금 껴입었습니다. 예. 오늘 미세먼지가 심한가 봐요. 맞아요. 미세먼지는 예. 나쁘다고 합니다. 수요일까지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네. 마스크도 잘 챙겨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 이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됐잖아요. 네. 한남동 관저로 복귀를 한 거죠. 그렇죠. 1월 15일에 체포가 됐고 지난달 4일에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거든요. 예. 그리고 법원이 지난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이 되는데 네. 어떤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에 따르면 예. 헌재 선고 전까지는 최대한 좀 절제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예.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향해서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게 될 것인가도 관심이었고 예. 구속 취소됐으니까 윤 대통령의 외부 활동에도 제한이 제약을 받지 않게 되니까 예.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될지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헌재 선고를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변호인단과는 헌재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네. 대응책을 의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 직후에 네. 일부 여당 의원들과 전화 통화를 했나 봐요. 네, 석방 뒤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 등 일부 의원들과 소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윤 의원이 어제 얘기를 전했거든요. 뭐라고 했답니까? 윤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수사를 이끌었던 구속기소 사건 당사자들을 언급하면서 구속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교도관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다라고 윤 의원이 말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듣고 또 직접 당해보니까 구속기소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듯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에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라면서 사실상 탄핵 기각 여론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 참모진들로부터 공식적인 보고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동안 그 국정 현안과 관련한 참고 자료 등은 받아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이 기각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를 해야 하니까 밀린 현안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또 저녁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앞으로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를 바란다라는 당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자, 헌재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가 관심이에요. 네, 이게 계속해서 변론 종결이 되고 나서 2주 뒤가 가장 유력한 시점으로 거론이 되어 왔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번 주인 거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에 무게가 실렸었는데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쟁점이 더 많다는 거예요. 주요 쟁점 보면 뭐 비상겸 선포 배경 절차, 국회 활동 방해 의혹 이런 것도 있고 선관위 장악 시도 이런 것들도 쟁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헌재가 검토할 항목들이 많아서 과거보다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대통령 측이 앞서서 그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들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이 검경 수사 기록의 증거 채택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까지 내렸기 때문에 헌재가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어디까지 증거로 쓸 것인지에 대한 고심도 깊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예.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그리고 합류하게 된다면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해서 변론 제기하면 시간이 또 걸리니까요. 그래서 예. 뭐 언제 선고가 내려질지는 여전히 이런 변수들 가능성들을 감안해서 추측을 해봐야 하는 단계인데 예. 통상적으로 봤을 때 선고 내리기 한 2, 3일 전에 날짜 등을 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선고 날짜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그걸 좀 공지를 하게 될지 또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변론을 재개할지 아니면 네. 바로 선고할지 네. 주목이 됩니다. 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양측의 법정 공방은 더 격화될 것 같네요. 네, 윤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을 고리 삼아서 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절차적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나눠서 사용했고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검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권남용 관련 범죄 등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권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이거와 다르게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그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뿐만 아니라 내란죄 수사권에 다툼이 없는 경찰로부터도 사건을 받아서 한꺼번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거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이야기했어요. 네. 예. 이게 이번 재판에서 굉장히 또 치열하게 다투게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법원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에 윤 대통령의 법정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검찰이 그보다 늦은 오후 6시 52분쯤에 기소를 했으니까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서 위법하게 구속기소를 했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9시간 45분 동안 부당하게 구금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석방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구속 취소 인용을 결정한 건데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구속기간은 열흘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수사 서류 등이 법원에 가 있는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날짜로 계산을 하면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4일 밤 12시입니다. 체포 적부심이 진행된 1월 1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서류가 법원에 접수돼서 영장이 발부되기까지인 1월 17일에서 1월 19일 이렇게 사흘을 더해서 검찰은 1월 27일에 영장이 만료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법원에 접수돼 있던 시간 영장 발부되기까지 그 사흘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원은 공수처가 구속영장 관련 서류를 제출한 1월 17일 오후 5시 46분부터 이 서류가 다시 공수처로 반환된 1월 19일 오전 2시 53분까지 33시간 7분만 더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속기간에서 빼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판부가 규정한 구속기한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인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게 그날 오후 6시 52분이기 때문에 구속기한을 넘겼다는 결론을 내린 거고요. 검찰은 그제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는 대신에 본안 재판에서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예고하기도 해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자, 윤 대통령 석방 이후요.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이 됩니다. 먼저 민주당을 비롯해서 5개 야당 심우정 총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네요.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5개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의 즉시 항고 포기를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내란 행위 주요 종사자로 보고 공수처에 공동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즉각 사퇴도 요구했고요. 사퇴하지 않으면 심 총장의 탄핵도 함께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야권에서는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에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등 시간을 지체한 게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한편 여론전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일까지 하루 2차례씩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총이 끝난 뒤에도 자정까지 로텐도홀에서 릴레이 규탄 발언을 이어간다는 계획이고요. 예. 또 다수 의원들은 철야 농성에 나선다거나 파면 선고가 날 때까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장외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심우정 검찰총장 지금 탄핵 검토에도 들어갔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반응은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다.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다. 얘기를 했고요. 예.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켜서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분풀이 보복을 가하겠다는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수처를 향한 당내의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발의하겠다 강조했고요. 김기현 의원도 쿠데타에 연루된 공수처장을 즉각 파면 구속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여권 내에 대선 잠룡들 자, 어떤 입장을 냈고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차기 대권 주자들이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도 윤 대통령의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 입장을 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 목소리를 냈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국격을 위해서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생각한다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걸 존중하고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건데 지금까지 좀 몸풀기에 나서는 모습이라는 소식을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예. 근데 윤 대통령이 이제 관저로 복귀하면서 사실 주자들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런 움직임을 계속 활발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인데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는 그런 대선 행보를 지속했다가는 자칫 또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기 대선 얘기를 그동안 공개적으로 하지 않기는 했습니다만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동훈 전 대표도 구속 취소가 당연하게 네. 생각한다라고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해외로 좀 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 내에서 경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현지 시간 8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있었어요. 예. 지난 한 달간 소비자 심리 지수는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예. 또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1%고 반대 응답이 54% 거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네. 지난 6일에 발표된 미국 노동부의 일자리 통계도 보면은 전문가 전망치에 미달하는 수준이었고요.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생활 필수품 가격을 더 상승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정책의 불확실성도 문제라는 지적이에요? 네, 이게 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에 중국, 멕시코, 캐나다 제품에 대해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 다음 날에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유예 조치를 발표했고 그랬고요. 또 그 다음 날에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해당 품목에 대해서 한 달 유예를 발표하더니 예.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해서는 다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거든요. 일관적이지 못해요.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뭐 소위 갈지자 행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행보 때문에 일관적이지 못한 그런 발언과 행보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오락가락한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에 증권 시장은 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권 시장에서 S&P 500 지수가 6개월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입장 밝혔나요? 이게 우려가 과하다는 거예요. 예.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급진적인 변화는 아니다. 필요한 방향 수정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의 혼란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베센트 장관은 또 고율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거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관세는 일회적인 가격 조정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인 해리슨 필즈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세금 인하, 규제 완화, 에너지 인프라 확대, 미국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면서 이건 위대한 미국의 제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주가를 보면 그 나라 경제의 어느 정도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S&P 500 지수가 6개월 전으로 후퇴를 했다면 미국 경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뜻이겠죠.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또 대응해 나갈지 주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이슈 하나 더 짚어볼게요. 그러면 의대 정원 늘린 전국 사립대학들 신규 의대 교원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네, 이들 대학은 지난해 정부에 의대 증원을 신청하면서 늘어난 정원에 맞춰서 의대 교원 확충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모집 인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의대 정원을 늘린 23개의 대학은 이번에 총 295명을 채용했는데 모집 공고 인원이 907명이었다고 합니다. 채용률이 32.5%에 불과했고요. 지원자는 모집 공고 인원의 85%에 해당하는 770명이어서 경쟁률이 1대1도 되지 않았지만 절반 이상이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뭐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입장이라고요? 네, 그런 입장을 밝혔었죠. 교육부가 지난 7일에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하면서 9개 국립대학에서 300명, 23개 사립대학이 295명 채용해서 총 595명의 의대 교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었거든요. 이때 이주호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교원, 강의실 배정 등 모든 교육 준비를 완료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진 의원은 이걸 발표하면서 정원을 늘린 사립의대의 교원 모집 공고 인원 대비 실제 채용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교육부는 문제 없이 교육할 수 있는 걸로 포장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